네, 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 숨마실 TV에 시청자분들께서 자격증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죠.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 있고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요. 특히 산림 쪽 관련해는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인생 임무장이나 또 새로 또 창업하는 데도 많은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자격증 중에서도 나무의사, 시청자님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무의사, 결론적으로 나무의사는 나무를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자격증이겠죠. 그런 나무의사에 대해서 그 의미와 자격까지에 대해서 숨마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무의사 자격증은 어떤 것인가요? 자, 나무의사는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그러니까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나무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시자는 이제 필기형 1차 시험과 논술형 실기형 2차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격 정보를 보면요, 나무의사란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나무의사는 그리고 일정의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죠. 그리고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 21조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나무의사라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의 비전문가의 고독성, 부적성, 약재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나무의사보다는 아무나 이게 나무를 치료하고 또 약을 처방하는 데서도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처방해서 오히려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나무 치료하는 데 어떤 기준을 명확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격 특징을 한번 보면요, 기존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던 나무병원,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죠. 그리고 종전 나무병원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산림보호법 시행 전 2018년 6월 28일 전에 1년 이상 나무병원 종사한 자는 법이 시행한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된다, 이런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 치료하는 진료 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반드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다른 행위, 다른 데에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이 나무의사가 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수목치료 기술자와 나무의사의 구별. 수목치료 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서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따라 진단 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 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수목치료 기술자는 범위가 이렇게 서로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의사는 이제 교육 이수 후 자기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만은 수목치료 기술자는 일정 교육을 양성기관에서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말했잖아요, 그죠?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는 우리가 약국 처방듯이 이렇게 의사와 치료 기술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산림법 제21조 7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지적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을 보겠습니다. 학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학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관련학과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석사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항을 보면은 이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학사 플러스 1년, 그러니까 학사를 받고 1년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 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러니까 요거는 특성화 고등학교 플러스 3년이 있죠.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이상 또 학사 이상 플러스 실무 경험 1년,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플러스 실무 경험 3년, 이렇게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업기사, 조경기사, 또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자격, 산림조경보호,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이런 분들이 응시 자격이 되고요.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공인을 받은 수목 관련 민간 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그러니까 수목보호 기술자죠.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식물보호 분야입니다. 이런 분이 자격이 있고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림조경기능사 플러스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 수목치료기술자 플러스 4년. 그러니까 산림기사를 산림의사를 자격한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그런 범위에 또 실무적인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그러한 예정을 둬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무는 응시 자격 내용은요, 수목진료 관련 실무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요거는 5년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무의사가 될 수 없다. 요건 산림보호법 제21조 5항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다. 그리고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의 경과되지 않은 분, 이런 사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결격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험 과목은 이런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여기는 이제 비식물 피해 농약관리, 관계법령 포함, 이렇게 해서 문제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수는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 논술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수목 및 병충해 동정, 약제 처리와 약가 기술, 이거는 실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형과 실기형을 같이 해서 2차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합격 기준은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을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논술형과 실기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을 하여 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유예가 있는데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연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일회를 연장한다. 이렇게 시험 유예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자, 활용 정보를 보면요.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또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할 때는 동물병원 있죠. 이거는 나무병원입니다.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요.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서 통해서만 수목치료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소유의 수목은 뭐 자기가 진료해도 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또 다른 수목을 진료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 통해서만 수목치료가 가능하다. 아니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 자격증 관계를 한번 볼까요? 수목기술보호기술사는 자격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동등한 기술 자격은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수목보호기술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목보호기술자는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문화재 수리 기술자, 이거는 식물보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식물보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식물보호는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치료 기술자,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전에 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경기능사, 이것도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부분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산림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도 역시 산림기술 자격표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업기사, 조경기사,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자기 소유자가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산림 관련 자격증에서도 특히 앞으로 이 나무의사는 상당히 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제도도 통폐합해서 의사는 시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나무의사에 많이 응시하셔서 산림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수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